안녕하세요, 김효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최근 연예가에는요, 등남, 등녀, 아이들 낳는 소식부터 그리고 이혼 소식까지 아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예 터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연예가 소식을 아주 발빠르게 최신 소식만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시각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외 현장 연결해보죠. 김혜영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도 꽤 쌀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옷깃을 여며도 파고드는 아침 공기가 차갑고요. 손이 시리기까지 합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이 시각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9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가을철 기온 변화가 큽니다. 체온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겉옷 챙겨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남부와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실시간 대기질 정보 자주 확인하시고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기 바랍니다. 먼지와 함께 내륙 곳곳엔 안개가 뒤엉켜 있습니다. 그중 7시를 기준으로 안동의 가시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 10도를 밑돌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은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19도, 청주 18도, 강릉 20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절기 상강인 내일은 중부에, 금요일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난 뒤 주말부터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요즘 공기가 부쩍 건조해져서 안구건조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일상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서 촉촉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 50분에 한 번은 5에서 10분 정도 멀리 보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주고요.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하루 4시간에서 6시간만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널어 실내 습도를 60%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전국 곳곳에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제 뒤로도 보이시죠? 이 가을 나무가 가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짧아서 아쉬운 가을 날씨지만 틈틈이 산책 시간 가지셔서 깊어지는 가을 정취들 듬뿍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싱글로 돌아온 그녀입니다. 네, 싱글로 돌아온 그녀. 어떤 분 이야기죠? 네, 배우 양정아 씨 이야기인데요. 양정아 씨 참 아름답고 밝은 배우인데 뒤늦게 이혼 소식이 알려졌어요.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소속사에 따르면 이혼의 시점이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 12월인 걸로 전해집니다. 그간 양정아 씨의 마음이 참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정아 씨는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로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93년에 M본부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요.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종합병원, 유리의 성, 넝쿨제에 굴러온 당신 등 아주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면서 꾸준히 활동을 해온 배우입니다. 네. 자, 양정아 씨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양정아 씨가 골드미스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가 또 결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결혼 당시에 42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골드미스가 들어왔다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아주 활약을 할 정도로 골드미스로 많이 유명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무엇보다 또 화제가 됐던 게 초스피드 결혼이었죠. 만난 지 이제 4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재 둘 사이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시 전 남편분 어떤 분이었죠?
네, 2013년 12월에 지인의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그때 결혼과 동시에 또 화제가 됐던 부분이 남편이 양정화 씨보다 3살이 어렸어요. 아, 연하였네요. 연상연하 커플로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사업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네. 당시 결혼식 관련 기자회견 때 양정화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굉장히 남자다운 스타일 때문에 반하게 됐고 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늦게 결혼하는 만큼 잘 살겠으며 또 아이는 최대한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 많은 바람들이 이루어지지는 않게 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뭐 김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네. 늦게 결혼한 만큼 팬들의 입장에서도 참 행복한 결혼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밝혀진 게 있나요? 그 사실 이혼이야 워낙에 그 내밀한 사정들이 많은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둘만의 정확히,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네. 소속사인 CLN 컴퍼니 측에 따르면 지난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모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밝히면서 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아무래도. 내놨습니다. 예. 네, 이혼 사유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양정화 씨의 과거 인터뷰, 뭐 방송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약간 추측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지난 2015년에 인터뷰를 한 바에 따르면 촬영이 없는 주말 같은 날에는 남편과 함께 손도 잡고 삼청동에서 뭐 데이트도 하기도 하고 한강을 걷거나 브런치를 먹는다라면서 굉장히 알콩달콩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결혼 전에는 뭐 촬영하고 들어오면 그냥 나만 챙기면 되고 바로 그렇죠. 씻고 자면 되는데 네. 하고 난 다음에는 집에 와서 챙길 사람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평생 따로 살다가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네. 맞아요. 근데 이혼이라는 이 큰 개인사를 겪은 만큼 양정화 씨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았을 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사실 언니는 살아있다라는 드라마 이후에 1년 정도 양정화 씨가 그 후속작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죠. 차기작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네. 뭐 양정화 씨가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배우인 만큼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더 좋은 모습을 선보이겠다라는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양정화 씨의 지인이 자신의 SNS에 양정화 씨의 사진을 올리면서 또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 정화 누나 여전히 시크하심이라면서 이전과 다름없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굉장히 늘씬한 모습입니다. 네네. 여전한 아름다움을 뽐냈는데요. 그간 분명히 마음고생이 있었을 텐데 네. 잘 추스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자, 뭐 이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니까 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추스르고 또 계속해서 연애 활동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고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윤우님입니다. 부럽네요. 등려 소식이죠. 예. 네, 저도 부럽습니다. 네. 바로 유재석, 나경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등려를 했습니다. 네. 사실 두 사람은 2008년 7월에 결혼을 해서 2010년에 아들 지호군을 맞아요. 네.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지 8년 만에 딸을 얻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늦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늦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네. 지난 19일이죠. 나경은 씨가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들이 이 둘째 딸, 동생을 키우게 되니까 8살 차이니까 부모들의 이제. 입장에서도 괜찮을 거예요. 좋을 근데 것 같아요. 벌써 두 사람 결혼한 지 10년이 됐네요. 그러네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건강하고요. 또 주변에 축복이 정말 많아서 네. 함께 축하 속에서 지금 이렇게 또 몸을 잘 조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나경원 씨도 좋아하겠지만 유재석 씨가 그 누구보다도 딸을 낳아서 얼마나 너무 좋아하겠는데. 기쁠까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첫째 지호군 나온 지 8년 만에 얻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리고 유재석 씨도 이제 4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40대 후반에 예쁜 딸이 생겼으니까 정말 좋아할 텐데 두 아이의 아빠가 된 만큼 그 책임감도 더 크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이제 딸을 품에 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네.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 인사를 했는데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과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석 씨가 사실 딸에 대한 계획, 바람이 분명히 있었다고 해요. 지난해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바라던 대로 딸을 품게 됐고요. 사실 국민 MC잖아요. 그렇죠. 국민 MC고 국민 MC인데 비해서 사생활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이자 MC인데 이렇게 등려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인 것 마냥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딸바보의 유재석 씨 모습 기대되는데요. 또 딸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아버지였잖아요. 유재석 씨 그 출연하는 방송 보면 뭐 리얼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그 아들 이야기할 때 많아요. 굉장한 애정을 또 보이고 있는데 딸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딸바보는 예약해 둔 것이겠죠. 그렇죠. 특히 그 아들 운동회에 참석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보통 아이들 가을 운동회 하면 아빠들이 또 나가서 함께 뭐 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능에 많이 출연했던 게 또 도움이 됐었나 봐요. 뭐 줄다리기라든지 박 터트리기 이런 뭐 대회 다 나갔는데 줄다리기가 시작되자마자 유재석 씨가 뒤로 몸을 젖히세요. 사실은 줄다리기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요령이거든요. 예, 거기서 또 이렇게 주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알려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비연예인과 함께 어울리면서 소리를 치고 리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네, 어려운 건데요. 정말 여느 부모와 여느 아빠와 다름없이 그렇게 아들 바보인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하고 있고요. 저 때는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아빠인 거죠. 아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굉장한 굉장히 재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애처가로도 엄청나게 유명하거든요. 애처가로서의 재능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능 뿜뿜 뽐내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방송을 함께하는 전소민 씨가 이야기를 전하기를 유재석 씨가 아내분과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해외로 촬영하기 직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경은아 나 출발하기 전이야 라면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군요. 많은 분들이 유재석 씨가 나경은 씨에게 이렇게 경은아라고 부르는 모습에 굉장히 좀 설레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잖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게 나중에 운동회 할 때 어떡하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직 멀었잖아요. 진행하셔야죠. 아니 유재석 씨도 딸 이제 키우면 언제 키우지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저랑 동갑이잖아요. 자 아무쪼록 두 아이가 생긴 만큼 유재석 씨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각 방송사의 그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터줏대감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새로운 지금 예능 프로그램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유재석 씨의 활약에도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소식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드라마 촬영 중 간암 발견입니다. 이건 또 누구 이야기죠? 네, 배우 김정태 씨 이야기예요. 김정태 씨가 간암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예요. 99년에 영화 이재수의 난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 이후에 영화 해바라기, 7번 방의 선물, 친구, 그리고 드라마 시간, 역적 등에 출연하면서 아주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김정태가 이런 배우다라는 것을 각인시켰는데 캐릭터 확실한 배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이죠. 소속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태 씨가 간암 때문에 새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게 됐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현재 어떤 정도의 상태인가요? 뭐 아시는 것처럼 간이라는 장기 자체가 침묵의 장기다라고 불릴 정도로 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증상이 느껴진다 싶으면 이미 늦은 많이 그 진행된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 김정태 씨는 간 수치가 좀 높다라는 그동안에 뭐 의사들의 처방이 있었나 봐요. 진료가 있어서 그 건강 검진을 하던 중에 수치가 너무 높아서 좀 조직 검사하고 정밀 검사했더니 종양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간암 초기 단계인데요. 하지만 간 수치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라서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수치가 낮아지면 수술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약간은 드네요. 다행스러운 소식이죠. 일단 발견이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기 발견됐습니다. 네, 사실 근데 김정태 씨는 과거에도 간경화가 3차례나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사실 김정태 씨는 유복한 가정생활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네. 어느 순간 그 사업이 안 좋게 되면서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스트레스 등이 쌓이면서 결국 몸에 이상이 일어난 거죠. 네. 간경화가 발생을 했었고 간경화 때문에 황달, 복수가 찼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을 위험하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고 그냥 집에서 그저 누워 있다가 어렵게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이제 보통 가족력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렇죠. 특히 예. 간 경우에는 가족력이 훨씬 네, 더 네, 많이 네. 작용을 네. 한다고 합니다. 김정태 씨 어머님이 간암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도 가족력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머니까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면 정말 이번에도 가족들의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태 씨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작품에서 많이 보여주다가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아들 바보 또 그렇죠. 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귀여운 면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들한테 정말 뽀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럼요. 네. 부대끼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는데 특히 아들이 약궁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궁이가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죠. 또 부자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고 합니다. TV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태 씨가 뭐 피를 흘린다거나 우는 연기가 나오면은 네. 아들이 TV를 붙잡고 그렇게 함께 운다고 해요. 감정이입을 하는구나. 네, 오열을 아빠가 하죠. 걱정돼서 네. 그 정도로 아버지를 향한 아빠를 향한 마음이 절절하다고 하고요. 김정태 씨 SNS 또한 아들의 사진이 아주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암 소식이 그 부자 관계를 봐왔던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그 아들도 아들인데 사실 아내의 마음고생도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겠죠. 특히 그 아내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간암으로 별세하셨는데 어머님의 그 간암 병수발을 또 다 했던 아내거든요. 아하. 당시에 그 아내가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논문 발표일까지도 뭐 새벽 5시까지 또 간호를 하고 뭐 논문 발표를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이 김정태 씨의 간암 소식이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겠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정태 씨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네티즌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쾌유를 바라는 응원의 댓글이 굉장히 많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선 굵은 연기, 19년 차 배우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드라마에서 하차를 해서 잠시 활동 중단에 들어가지만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서 만날 날을 기대한다라면서 응원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태 씨가 사실 그 데뷔 초부터 막 각광받았던 배우는 아니거든요. 네. 데뷔하고 좀 시간이 걸린 이후에 얼굴이 알려지고 한창 그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 때에 이런 이 간암 발병의 소식이 들려와서 참 억장이 무너질 텐데 네.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었던 간경화 세 차례도 굉장히 잘 이겨냈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부디 툭툭 털고 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아, 오늘 연예 터치는 뭐 롤러코스터 같네요. 네. 네, 조금 안타까운 소식, 또 기쁜 소식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좀 기쁜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나이 73살. 자, 이 네. 제목만 보면은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기도 한 나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원조 오빠의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데뷔 연도에서 지금 활동 기간을 따져보니까요. 50년이 넘은 원조 오빠의 이야기인데 반세기가 50년 내내 넘었네요. 오빠로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오빠 하면은 뭐 네. 몇 분 안 계시니까 3세 오빠면 남진 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 예, 65년에 서울 플레이보이로 데뷔를 했고 님과 함께 빈잔, 당신이 좋아 여러 곡을 히트시키며 사랑을 받았는데 대표곡 한번 들어볼까요? 저 푸른 초원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또. 아, 여기서 듣는 거였습니까? 아, 이렇게 듣는 거였나요? 아니 한번 들려주시죠 뭐. 아 바로 나오네. 나오네요. 네. 아 감칠맛 있다. 그러니까요. 이 제스처 이런 것도. 눈에 선하게 그려지잖아요. 남진 씨 때는. 네. 맞아요. 네, 상상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자,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73세신가요? 믿겨지지가 않네요. 깜짝 놀랐네요. 그러게요. 1946년생이시죠. 아우. 올해 나이 73이 되시는 건데 우리 아버지보다 한 살 어리시네요. 동갑인 연예인들 따져보면 배우 김용건 씨 있고요. 그리고 노주현 씨도 동갑이시고 그래요? 뭐 박용식 씨, 이정섭 씨, 송대관 씨, 윤복희 씨 모두 동갑이시라고 합니다. 다 유명하신 분들이네. 나이는 이른이 넘으셨지만 그 나이가 무색하리만치 아주 오빠 스타일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계시죠. 의상도 뭐 젊은 아이돌들처럼 청바지 자주 입으시고요. 네. 또 운동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몸매도 아직 탄탄하시고 진짜 말 그대로 영원한 젊은 오빠라는 그 애칭이 잘 어울리는 남짓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젊은 감각 그대로라고 그렇죠.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냥 서슴없이 말도 걸면서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지낸다고 하고요. 특히 장윤정 씨나 윤수연 씨 등 그러니까 후배 가수들과 함께 그러니까요. 듀엣도 많이 진행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후배 가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저 오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도- 이분은 또 말끔하게 생긴 그 외모. 맞아요. 가만히 계시면 그냥 강남 스타일이신데 네. 또 말씀하시면 구수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따 그래 부르냐. 아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노래 부르시면서 젊음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적은 있는데 네. 아무래도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흥도 나고 이러니까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꾸준히 받고 있는 이 팬들의 사랑, 팬들의 사랑이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그 유지의 비법이 아닐까 또 역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비법이 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래요?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하루에 3갑씩 피우던 담배를요, 15년 전에 딱 끊었다고 합니다. 아우, 잘하셨네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피시는 거예요? 네, 이걸 딱 끊었다고 하고요. 네. 술은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매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집 야. 앞에 있는 천 주변을 걷는다고 해요.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걷는 거 운동도 좋죠. 하고 예.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헬스장도 가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파 정신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지 않나 싶어요. 예,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 유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남진 씨 하면은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 엘비스 프레슬리와 그렇습니다.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가수로 네.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시에는 오빠 부대를 처음 탄생시킨 주인공이라고도 평가받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남진 씨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네. 그 팬들이 가수를 부를 때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남진 씨가 그 전에는 뭐라고 등장하면서 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뭐- 저기요 이랬나? 김 선생님.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댄스 가수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이 거의 없었고 맞아요. 남진 씨가 첫 시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 가요계에 오빠라는 호칭을 만든 장본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빠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 사진을 봐도 야, 굉장히 훈남이에요. 핸섬하고 서구적인 네. 그런 그러니까 저 얼굴에 지금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렇죠. 아따 나를 그렇게 평가하냐. 그래서 더 이목구비가 매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 뚜렷하네요. 싶은데요. 네. 당시 인기 어느 정도였을까요? 전성기 시절 뭐 에피소드 워낙에 많이 공개돼 네. 있습니다.만 남진 씨 무대에 있으면 그렇게 속옷을 던져서 에? 던지는 분들까지 있었다고요. 지금도 속옷 던지는 거는 그러니까요. 파격적인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데 이미 그때 그랬다고 하니까 그 인기나 뭐 이 몰입도는 엄청났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내가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었겠죠. 네. 네. 또 당시 인기의 척도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왜 스캔들, 맞아. 스캔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남진 씨가 이야기하기로 한 10번의 스캔들 중에 3번 정도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하네. 정말로 기자들의 어떤 렌즈가 다 아마 남진 씨에게로 가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인기라는 게 네. 좀 거품 같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허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인기인데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인기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뭐 저희도 잠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남진 씨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소타라는 거. 진짜 당대 슈퍼스타였습니다. 뭐 당시 가요계를 남진 씨 혹은 또 나훈아 씨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슈퍼스타였는데 지금도 뭐 비행기를 타거나 이러면 이코노미 클래스를 탄다 그러고요. 또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자상한 선배로 아주 유명하죠. 네, 그리고 도전 정신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네. 2008년에 뮤지컬에 도전을 한 바 있고요. 어허. 또 지난해에는 데뷔 53년 만에 첫 여행 예능 프로그램도 어. 나갔어요. 그렇죠. 사실 해외 나가서 촬영하는 게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럼요. 네, 지난해에 이른이 넘은 나이에 또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뭐 활동도 활동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전남 고흥에 본인의 기념관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 그동안 활동하면서 뭐 본인에게 의미 있었던 모든 것을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오랜 시간 함께해준 팬들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배 사랑에 이어서 팬 사랑까지 아주 지극하신 남진 씨. 저희가 나이는 오늘 공개해드렸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왕성하게 우리 곁에 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단 연예터치 소식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oh give me coffee mug. 네, 연예 터치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좀 더 깊숙하게 연예계 소식을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성 기자와 고현준 시사평론가는 계속해서 함께하겠고요.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이 만취 인터뷰로 논란이 된 여배우가 있죠. 맞습니다. 데뷔 27년 차의 김지수 씨. 네, 김지수 씨입니다. 정말 자타공인 실력파 배우신데 만취 연기가 아닌 만취 인터뷰라고 하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그 김지수 씨가 1992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1998년도 데뷔하고 이제 만 6년 지나서 바로 그 최고의 인기 드라마 보고 또 보고 임성환 작가 작품이었죠. 이걸로 완전 스타덤에 올랐고 당시 대박이었죠. 정말 대박이었죠. 거기다가 뭐 드라마만 섭렵한 게 아니라 영화 여자 정에 출연을 했는데 이게 이윤기 감독 작품이었는데 작품도 좋은데 이 여주인공 정의 역할 맡은 김지수 씨가 분위기도 좋다, 연기력도 좋다, 호평 받으면서 2005년에 대한민국 영화 대상에서 신인 여우상까지 또 거머쥐게 되는 아주 좋은 시절을 달리고 있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김지수 씨 그 뒤로도 뭐 꾸준하게 연기를 하시면서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고, 그 미모도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냥 많은 분들이 야, 대단한 배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아니 어쩌다가 만취 인터뷰로 논란이 일게 된 거죠? 네, 지난 17일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 인터뷰가 영화배우 인터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삼청동에서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적게는 한 서너 명, 많게는 7-8명. 그러니까 기자들이 각자 원하는 자기 스케줄에 되는 시간을 택하면 이제 배우랑 만나서 라운드 인터뷰를 합니다. 맞아. 근데 이제 첫 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10시인데 시간이 10분, 20분, 심지어 40분이 지나도록 김지수 씨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지각을 하셨네요. 일단 지각을 한 거죠. 그런데 현장에 이제 홍보 관계자, 배급사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뭐 말할 아니 술 취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장 매니저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기자들이 막 굉장히 수군수군 되겠죠. 그럼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드디어 40분 만에 모자를 쓰고 김지수 씨 나타났는데 어머. 뭔가 술 냄새가 그때부터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술 드셨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제 지난 저녁에 이제 완벽한 타인 지금 영화 출연했는데 배우들하고 영화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뭐 술이 덜 깨긴 했는데 인터뷰 가능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늦었지만 시작을 했는데 웬걸 혀가 꼬이고 말도 횡설수설하고 시선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본인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늦게나마 그 자리에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인터뷰를 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의사를 전달하자 김지수 씨의 반응이
기분이 나쁘시냐? 난 답변할 수 있으니까 물어봐라. 어제 좀 힘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마셨다라고 웅수를 하면서 분위기가 그야말로 싸해진 거죠. 결국 소속사 관계자는 김지수 씨를 끌고 이동을 했고 이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인터뷰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결국 취소하게 됩니다. 전면 취소가 된 거예요. 네네네. 사실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네네. 일이 벌어졌다면 잘 수습을 해야죠. 그렇죠.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하고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이 김지수 씨가 자리를 뜨게 되면서 그야말로 현장은 아주 싸해진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좀 아쉬웠지만 네. 수습하는 모양새가 좀 너무 아쉬웠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소속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소속사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라는 그 생각이 많이 좀 들죠.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수 씨는 현장에 나타났을 때 누가 봐도 취한 상태였는데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 취재진들에 의해서 오히려 인터뷰가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소속사가 나와서 뭐 만취가 아닌 숙취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약간 말장난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무슨 술이 의미가 취했다라는 있습니까, 것은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소속사의 어떤 태도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한 6시간, 7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과문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 본사 소속 김지수 씨가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라는 아주 좀 평범한 사과문을 네. 내놓게 된 것이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약간 변명을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과도 이제 묻혀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더 안타까운 게 아닐까 싶은데 김지수 씨 본인의 입장은 어떤가요? 역시 뭐 사과문을 내놓긴 했습니다.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사과문을 내놨는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스태프들의 노고가 담긴 영화 개봉을 앞두고 본인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한다라면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김주수 씨의 과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요즘에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한번 뜨면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김주수 씨 같은 경우도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한번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는 뭐 유해진 씨, 조진욱 씨, 그러니까. 이서진 씨, 염정아 씨 이 대단한 배우들이 영화도 꽤 재밌어요. 이게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과거 전력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랜드 슬램을 이런 상황에 써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3번의 술로 인한 술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랜드 슬램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뭐냐면 먼저 2000년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75 만취 상태에서 그것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인도의 그 사람 다니는 인도의 경계석 있잖아요. 차 들어오지 못하게 그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불구속 입건돼서 한 300여만 원의 그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여파로 라디오 진행하던 DJ 하차해야 됐고요. 드라마 네 자매 이야기였는데 네 자매 중에 한 명인데 또 하차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밑에 2010년에도 음주 관련 논란이 또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 습관이라는 말이 붙여질 정도로 계속해서 음주 관련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네. 2010년이었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뒤에 자신의 수용차를 몰고 가다가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습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유. 그러다가 18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9% 그러니까 0.05%에는 미치지 않아서 음주 혐의에서는 어떤 제외가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현장 수습이 안 됐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뺑소니인 있습니다. 거죠? 예, 이게 이제 뺑소니라서 아마 벌금 받지 않았나 네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드라마에 출연 중이었었죠? 그 KBS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네, 네, 근초고왕이라는 뭐 굉장히 대작에 출연 중이었었는데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당시에는 하차하지 않고 드라마를 끝까지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3년 동안의 그 자숙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숙의 시간 이후에 이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사실은 그 대중들이 아주 싸늘한 시선으로 뭐 댓글 등을 남기는 등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었죠. 네. 보니까 거의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네. 3번의 음주 관련 일이 있었네요. 예, 좀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안타깝습니다. 김지수 예. 씨 외에도 또 음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가 있다면서요. 어떤 분이죠? 맞습니다.
김지수, 윤재문, 평행이론. 참 이 누리꾼들이 이름도 명명도 잘 참 만들어요. 잘해요. 네, 그렇네요. 왜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몇 가지 또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예요. 아이고야, 또 같은 소속사. 하필. 네, 하필. 예. 거기다가 두 사람 다 세 번의 이 음주 관련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제 제가 그 윤재문 씨 이제 3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3년 주기예요.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먼저 150만 원의 그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아요. 네. 그리고 3년 지나서 다시 2013년에 250만 원. 아이고. 근데 2016년에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음주 사고를 내면서 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되니까 엄벌을 받은 겁니다. 비슷하네요. 세 번째는 영화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냥 비슷한 면 때문에 아마 평행이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그렇죠. 또 둘 다 영화가 또 다 영화는 괜찮아요. 영화 개봉 당시의 차질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네. 사진을 보셨는데요. 네. 일단 아빠와 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윤재문 씨의 음주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롤이었기 때문에 더했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이 늦춰지게 돼요. 2017년 4월로 밀리게 되는데 결국 논란 1년 만에 이제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제작 보고회가 열리게 됐는데 제작 보고회에 앞서서 윤재문 씨가 검은색 수트를 입고 나와서 지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밝힙니다. 좀 전에 봤던 사진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의 잘못된 부분으로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하다. 네. 영화를 위해서 헌신해온 스태프, 배우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며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뉘우쳤다라면서 사과를 한 바 그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 네,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네. 그때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윤재문 씨가 사과한 이후에 또다시 논란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윤재문 씨 생각해 보면 어떤 영화에서 그 주인공을 맡은 적보다는 주변에 굉장히 개성 있는 악역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역할을 맡다가 이 아빠와 딸이라는 영화에서는 아빠는 딸. 아빠는 딸에서는 타이틀롤을 맡았어요. 주인공이었단 예. 말이죠. 그만큼 이제 본인의 책임이 컸는데 네. 당시에는 뭐 음주에 대한 변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영화에 이어지는 인터뷰 중에 언론사 인터뷰가 있었고 윤재문 씨가 따로 하는 인터뷰였는데 당시에 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나타나서 기자들이 좀 윤재문 씨 얼굴을 보고 싶다, 눈을 좀 마주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좀 인상을 쓰고 찌푸리면서 굉장히 짜증 섞인 형태로 단답형의 답만을 내놓아서 또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예. 네. 뿐만 아니라 무성의한 대답도 있었다고 하고요.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재진들이 휴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할 정도였는데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윤재문 씨의 행동이 또 문제였습니다. 네네. 그만합시다 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주변 소속사 사람들도 있고 홍보팀 사람들도 있는데 네. 홍보사 관계자들도 있는데 다 취소시켜 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다 들렸어요. 다 들으라는 듯이 약간 그렇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영화를 홍보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이 홍보 관계자나 영화 관계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겠죠. 이게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이제 이 음주 사고가 있고 나니까 일부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로 영화를 미루어서 개봉을 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화에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타격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미뤘는데 사과 잘해놓고 끝내 또 인터뷰에서 마무리를. 거의 정말 평행 이론이죠. 모자 쓰고 왔는데 또 많지 인터뷰. 근데 이 아빠는 딸이 사실 영화가 이제 딸과 이제 아빠가 영원히 빙의된 건데 윤재문 씨, 딸 역할한 정소미 씨가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게 휴먼 코미디다 보니까 우리가 웃어야 되는데 이런 무리를 빚은 사람이 주연 연상이 배우다 되는 거죠. 보니까 웃을 수도 없고 감동받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영화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본인이 주연 배우였다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1년 만에 다시 주어진 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해서 무책임의 끝을 보여준다. 이런 비난을 들어야만 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또 김지수 씨도 사실은 예능으로 복귀하려 했지만 안 됐고 오랜만에 또 좋은 영화 찍었는데 이거를 또 본인이 안타깝네. 기회를 못 잡은 거잖아요. 예, 예. 하다 보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두 소속사가 같습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소속사가 아무리 다른 일 그동안 잘했어도 그러네. 지금 배우 관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지금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고 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처음으로 좀 마련해 봤는데 네. 공교롭게도 오늘 주제가 음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다음 주제도 요거와 좀 관련된 얘기예요. 얼마 전에 배우 백성현 씨가 군복무 중에 외박을 나왔다가 역시 이제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엔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음주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음주운전은- 옆에 타고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음주운전을 예. 한 건 아니지만 예. 동승하고 있었다는 예. 건데 지난 10일 새벽 그 자유로 문산 방면이었는데 그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지금 백성현 씨는 군 복무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무 중이었던 백성현 씨가 외박을 나와 있었는데 네. 이때 그 조수석에 동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백세원 씨의 상태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많은 진술을 했죠. 많은 진술을 했는데 네. 조금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현 씨가 그래도 사고 현장을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오니까 멈췄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 무슨 소리냐. 거의 몸을 못 가누더라. 네, 그러면서 게다가 이 특히 이제 음주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음주 네, 운전자가 이미 차량이 부딪혔는데도 가속 페달을 밟아서 더 전진하려고 했다. 이 얘기는 혹시나 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 나면 그 현장을 이제 일단 피한 다음에 피하려고. 도망했다가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재지 않고 나중에 좀 출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잖아요. 하다 네네네. 보니까 이 음주운전자가 옆에 있는 백성현 씨를 도와서 이게 도주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백성현 씨도 이거에 뜻을 같이 했던 게 아니냐. 약간 하면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 오해를 살 만한 네. 행동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시기가 군복무 중이다 보니까 더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백성현 씨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해경 복무 중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 외박을 나왔다가 술자리를 갖게 되면서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당연히 동승한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릇된 일이었다. 그리고 동승했던 사실, 그리고 과실, 뭐 이런 것들을 인정했고요. 네. 일단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백성현 씨도 이미지가 워낙 깔끔한 네, 이미지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그 김 기자도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본인은 음주운전을 안 했지만 음주운전 하는 거를 그냥 방조하는 것도 사실은 큰 죄다라는 게 이제 요즘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흔히- 처벌은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죠? 음주운전 방조죄도 처벌받는다 이렇게 많이 예, 알려져 예, 있는데 예, 예. 현행 그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아, 없군요. 우선은 없습니다만 2016년 4월에 음주운전을 그 방조하고 동승한 사람들도 처벌하겠다라는 것을 경찰과 밝혔죠. 검찰이 그 밝히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그 이후에 뭐 다양한 어떤 그 법적 근거를 찾게 될 텐데 형법 제32조에 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본다. 그러니까 같은 범죄자로 본다라는 그 항목을 찾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현재 그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동승자. 네. 야, 술 마셨는데 술 마셔서 운전하면 돼. 네. 예,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사람들은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요.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던 차량 옆에 탑승했던 사람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이 백성현 씨는 그 해경 복무하는 곳으로 복귀를 했는데 네네. 이곳에서 어떤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지만 뭐 징계나 처벌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백성현 씨 그 배우로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연예계에서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다 보니까 또 과거에 있었던 사건까지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있었죠? 네, 20년도 더 된 일이 지금 또 재조명 받고 있어요. 네. 바로 신은경 씨가 그 중에 한 분인데 사실 신은경 씨는 1994년 종합병원에서 굉장히 중성적인 이미지의 아주 열혈 의사로 스타덤에 올랐고 네. 아주 아주 그야말로 잘 나가던 1996년 신은경 씨가 23살이었는데
그때 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데 음주운전 한 가지가 아닙니다. 3가지 한꺼번에 무면허의 음주운전에 뺑소니를 하게 돼요. 먼저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했는데 하고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다시 100m를 달려가다가 길에 주차된 경찰 기동대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서게 된 거예요. 근데 신은경 씨는 당시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술 딱 한 잔 마셨고요. 도주한 게 아니라 차가 저절로 50m를 미끄러졌다. 이게 신은경 씨의 해명이었습니다. 자, 법정에서 진술 이후에 제대로 된 해명은 없었나요? 그 이후? 일단 그 한참 지난 네네. 2012년에 신은경 씨가 직접 말을 한 바로는 일단 술을 먹기까지의 그때의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 어떤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가 20대 중반이었었대요.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신은경 씨는 그때 벌었던 돈을 다 부모님께 드리면서 부모님이 다 돈 관리를 하셨던 네, 그런 네. 상황인데 어느 날 부모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자신이 번 돈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고 네. 심지어 빚뿐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충격에 맨몸으로 그냥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버지께 사과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영화 계약금을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역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결국 신은경 씨는 자신의 돈이 또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었고 결국 자신이 돈을 얻을 방법은 영화 출연료를 미리 받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고 상황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어쩌면 좀 괴로워서 이제 술을 네. 먹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당대 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였고 네. 그 상대적으로 나이도 어렸고 이랬기 때문에 그 뭔가 누군가한테 특히 영화를 앞두고 미리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 뭐 제작사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술을 한 잔씩 하던 것이 취했었고 당시 뭐 감기가 걸려 있는 상태였는데 뭐 감기약 등을 먹고 나서 약 기운하고 술 기운이 합쳐져서 분별력을 잃었고 운전대를 잡게 됐다 이런 변명을 내놓기도 했었죠. 예. 네, 근데 아까 무면허 음주운전이라고 했었거든요.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신은경 씨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자신은 아역 시절부터 운전을 할 수 있었고 촬영장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거는 전혀 변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무면허로 그렇죠. 운전을 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예. 당시에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무면허인데 차를 가지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되는 네. 상황이었던 거죠. 네. 또 과거에 한 방송에서는 신은경 씨가 전설의 주당으로 불릴 만큼 술을 잘 마셨다라고 밝힌 적도 있죠. 그 2015년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그 주량을 모른다,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기 때문에 주량이라는 걸 체크해 본 적이 없고 술을 마실 때도 뭐 우리는 병 단위로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박스 단위로 센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했었는데 뭐 따져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예. 박스는 남자들도 그렇게 잘 못 먹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술을 잘 마셨다 뭐 이런 얘기를 밝힌 건데 이 인터뷰가 2015년 인터뷰예요. 그쵸. 근데 사고는 그 훨씬 전이었으니까 당시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 사과하고 이야기했던 모든 진정성들이 여기서 또 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네요. 참 음주운전은 예외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운전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스타가 있나요?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네. 호랑나비의 김은국 씨인데요. 김은국 씨. 네, 1985년에 창백한 꽃잎으로 데뷔를 하고 1989년에 그 아주 유명한 호랑나비. 노래 호랑나비로 정말 시대를 풍미하는 가수에 등극을 하죠. 10대 가수에 오르면서. 네, 그런데 1997년 5월에 서울 청담동 학동 이 로타리에서 술에 취해서 운전을 자기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붙잡혔는데 이 김은국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1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방송 활동이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그러니까 뺑소니 사건에 혐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한동안 쉬다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은국 씨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각오를 정말 새롭게 다졌었어요. 네.
리포터로 활동을 하면서 뛰면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각심을 일으켜 주겠다라고 어떤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시죠. 네. 본인이 이게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음주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지난 2013년이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음주운전 무리를 일으키게 됐는데 청담동에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한 겁니다. 그때 경찰 단속에 적발이 되면서 네.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앞선 음주운전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대리기사가 올 동안에 차를 잠깐 빼놨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라는 것인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또한 짧은 거리였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고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김은국 씨가 이제 다 죄송하지만 특히 미안한 게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절대 술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뭐 술을 넘어 음주운전까지 해서 너무 딸한테 미안하다 얘기를 했고 김은국 씨의 지인도 이 음주운전 이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김은국 씨가 사죄의 뜻을 전했다. 딸하고 어떤 약속도 하고 그랬던 만큼 좀 선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미국에 있는 딸보다는 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어요. 네, 그러면 네, 또 거기에 또 다치신 분이라든가 예, 아니면 예. 이게 음주운전 하다 보면 주변에 여러 운전자한테 위협이 되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또 갖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웅우 씨는 또 워낙 성격도 좋으시고 그렇죠. 주변에 아는 지인도 많으시고 활동을 많이 하셔서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또 애주가로 맞아요.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웅우 이런 씨가- 일들이 또 벌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호랑나비 진짜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진짜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한 10년 동안 술 먹는 데 다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당시에 뭐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걸 샀으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 주연 양에게 이 술 안 마실 걸 약속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일주일이면 7일 마셨는데 지금은 많이 줄였다. 뭐 이런 말씀을 나누기. 그래요. 예. 자, 저희가 오늘은 음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연예인들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왜 연말을 맞이하면 많은 분들이 또 술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연예인이건 일반인이건 음주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through all them changes. A lot of stuff came down. I dealt with all the issues. You might say I've been around. But back when it got started, there was a righteous sound.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네.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내용은 실비보험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실비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서류는 많고 또 절차는 복잡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 인슈테크라고 하죠. 인슈어런스 더하기 이 테크닉. 그래서 보험에도 이 IT 기술과 접목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열려지고 있는데요. H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실손보험의 이 간소화, 간편 절차를 이 IT 기술로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 우리가 실손보험 청구를 할 때 보면은 병원 갔다 와서 서류 끊고 이거 팩스 보낸 다음에 네, 네. 거기 번거롭- 담당자 설계사분한테 예. 팩스 갔냐 안 갔냐 그리고 예. 심사 후에 또 한 2, 3일 정도 실제 보험금이 확인하고. 지급되는 애 예. 걸려서 한 2만 원 이하는 아예 청구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요. 왜냐하면 수고로움이 그 금액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언제 또 그걸 예. 다 하냐라고 할 텐데 네. 이제 이 H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 심사 구축 시스템을 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한 서류 몇 장만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게 되면 이걸 인간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네. 바로 프로그램, 이제 AI가 자동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합격, 불합격 뭐 이렇게 바로 내리겠죠. 근데 웬만한 실손 같은 경우에는 네, 심사 네.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게 OK 사인이 나오게 되면은 네. 한 10명 중 9명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데 오. 그 즉시 뭐 2, 3일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 신청자의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10만 원 단위가 아니라 1, 2만 원도 바로바로 청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회사가 굉장히 모범사례네요. 왜냐하면 돈을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 회사 H보험회사는 한 말고, 4분의 1 정도가 이 자동 심사를 통해서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 상황은 어때요? 다른 회사도 뭐 이런 트렌드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네. K보험회사 역시도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근데 K보험회사는 이제 30만 원 정도 이내, 그러니까 비교적 소액이죠. 네. 이럴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서류만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바로 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즉시 지급이 가능하고요. C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치아보험 2년 이후의 가입자입니다. 약간 이제 중기 가입자에 한해서는 마찬가지로 즉시 지급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있으면서 이제 각 보험회사들도 얘기를 하는 게 소액 같은 경우 건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비자에게 도움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또 이런 기술, AI가 보험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 청구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보험회사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회사들도 같이 뛰어들어서 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38개 보험사의 보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모바일 앱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 방송 보시고요. 저 앱을 딱 다운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병원 갔다 오실 때 그 보험회사 이때까지 냈던 거 있습니다. 저거를 사진 찍어서 저 앱을 이용하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즉시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획기적으로 간편해진 보험금 청구 지급 시스템 덕분에 보험금 늑장 지급이 줄어들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갈수록 치솟고 있는 휘발유값 살펴볼 텐데요. 정말 갈수록 매일매일 오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라 있나요? 매주마다 뭐 14주 연속, 15주 연속 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 국내 기름값 16주 연속 상승입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80원을 전국 평균이긴 합니다. 넘어서면서 이제는 휘발유가 전국 평균 리터당 1,700원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기준으로는 리터당 1,490원. 그러니까 경유도 1,500원 시대인데요. 서울만 따로 놓고 보면은 이제 뭐 경유는 1,600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1,700원도 있고요. 휘발유는 이미 1,800원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그 정도로 유가 급등이 걱정입니다. 네. 물가도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유가도 급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 생활은 더 팍팍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안 같은 게 있나요? 지난주였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라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시기는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내에 유류세 인하가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유류세라는 게 뭔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류세는 뭐 휘발유, 경유, LPG에 붙는 세금입니다. 근데 유류세는 좀 독특한 게 가격에 붙는 게 아니라 양에 붙어요. 그러니까 리터당 얼마가 딱 고정이 돼 있는 종량세라는 세금인데 현재 기름에 붙는 세금 좀 살펴보면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여기에 주행세, 교육세, 마지막에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있어서 휘발유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55%, 60%가 세금이다. 내가 주유할 때. 꽤 높네요. 네, 경유 같은 경우에는 46%. 그러니까 경유 넣으시는 분들도 넣게 되면 45%, 50%는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아마 이달에 10% 정도 유류세를 깎아주게 되면 휘발유는 50%가 세금이니까 적어도 한 뭐 10%가 깎아지면은 2%, 3% 정도의 이제 할인 효과는 분명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약간 뭐 그게 큰 도움 되겠어라는 반응도 거죠?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는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가 경기가 좀 힘들 때마다 많이 썼거든요. 근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개월 동안 유류세를 10% 인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 시기에 국제 유가가 고정돼 있지 않고 오히려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 당시를 보시면은요. 2008년 3월에서부터 12월간 거의 10개월간을 인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 휘발유 가격은 3%가 올랐잖아요. 그러네요. 깎아줬는데 왜 올랐지 보니까 당시 국제 유가가 거의 한 7%, 8%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정부는 이거 생색을 내고 싶었는데 네네.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오지가 잘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깎아줬지만 국제 유가가 더 오른다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기름값 인하 효과는 좀 덜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또 정유사들이 네. 유가가 오를 때는 마진을 또 더 챙깁니다. 아. 항상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체감 효과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유류세 인하 카드가 이 지금 극심하게 나빠지고 있는 경기 부진의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또 영상으로 보는 이슈 하나 더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한국 GM 법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까지 세금을 투입을 하면서 한국 GM 살리기에 나섰는데 이 GM 본사에서 한국 GM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먹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줬던 땅을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이제 전면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래저래 지역 경제에 입는 타격이 걱정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지난 2007년 문을 연 한국 GM의 주행 시험장입니다. GM은 이곳에서 준중형 세단과 SUV 차량의 주행 충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70개 크기인 시험장터는 인천시가 30년간 무료로 GM에게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이 땅을 회수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법률 검토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협약 내용에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건 섣불리 할 수 없으니까. 박남춘 인천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GM이 법인 분리를 추진했다며 제공했던 땅을 회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의 산업발전과 고용 안정에 GM이 마중물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산업은행이 지난 5월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도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양측은 지난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약식까지 맺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노조와 산업은행에 이어 인천시까지 나설 정도로 GM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죠. 관련된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파업이 자주 있다는 거는 좀 우려가 좀 많이 돼요. 이게 좀 불안감을 좀 조성하게 되는 것 같고. 특히 GM이 법인 분리 후 주행 시험장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까지 밝힌 터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김지환입니다.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가 그저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7회째인 이 대회는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완주자 전원에게는 메달과 쌀 등이 주어졌으며 떡 만들기, 쌀 가공식품 시식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6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전국 철인 3종 경기가 마포구 난지 한강공원과 월드컵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희귀난치병을 갖고 태어난 은총의 이름을 따서 전국의 장애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개회식에선 참가비로 모인 8천만 원을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기부하는 행사가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8 블루오션컵 부산 국제철인 3종 경기대회가 어제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 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와 아시아 5개국 철인 3종 동호인들이 참가해 클럽 대항전, 릴레이, 개인전 복합 형식으로 경기를 치렀는데요. 국제 철인 3종 경기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민욱의 굿모닝 10월 22일 월요일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